우리는 여기 이제 좋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일만 사장님 몇 년 하셨죠? 등록일만? 올해로 한 39년 되죠. 그러니까요. 39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사에서 하게 되면은 뭐 특별히 싸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업무를 그러니까 뭐 달인들 뭐 최고의 사람들만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분에 편안하게 그냥 하실 수 있다는 그게 장점입니다.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좀 하고 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의정부 다른 분이시고요. 아, 예. 말씀 나누시죠. 네. 선생님도 저 의정부 남양주잖아요. 남양주시 평내동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 이제 차 계약했고. 네, 그러시구나. 예. 차가 그래도 나와 있는 차를 계약을 해서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시 번호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신차를 구매를 할 때 이제 소비자분들이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부분은 첫 번째는 세금 개선세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부가세에 대한 부분. 네. 자, 부가세는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고요. 네. 정상적으로 우리가 7월달이나 1년에 2번, 네. 7월달이나 뭐 7월 25일,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죠? 부가세 신고를 듣고 2번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조기 환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이 지금 2월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월 25일 안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네. 15일 내로 그 부가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1월 달에 신고, 7월 달에 신고 아닌가요? 그건 이제 정규. 조기 환급이 아니고. 네, 정규. 예, 예. 정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7월 달하고 이제 1월 달에 2번 해서 네.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부가세가 조금 급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기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달 25일 내로 이제 조기 환급을 신청하셨을 경우에 15일 내로 받으실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게 조기 환급 제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대표님?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첫 번째로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분들이 이제 어떤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사업자를 미리 내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알고 계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차량 출고 이후에 사업자가 나오면은 세액세를 그때 변경을 하셔서 하시면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사업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비자분들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그 주민번호로 세액세를 발부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로 과세기간 내에는. 자, 과세기간이라는 것은 고객님께서 7월 20일까지 사업자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7월 20일까지 사업자 내면 되고. 그러니까 25일까지만 신고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로 내가 차를 신차를 구매를 할 때 세금 개선서를 발부를 받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주민번호로. 네, 주민번호 발부 받으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했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도 다 제 이야기를 듣고 부가세 신고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신차를 구매할 때 첫 번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취득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차를 구매할 때 그 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금계산서에 보면은 이제 취득세가 나오는데 자가용 이전 등록을 할 때 화물차는 5%단 말이에요. 5%가 취득세가 5%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4%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가용 이전 등록을 했다가 하시게 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든 1%가 손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차를 뽑을 때는 보통 한 영업용 보호판을 한 10일이나 20일 정도 전에 예약을 하시든지 해놓으시면은 내가 신차 나오는 시점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한 5일 전에 양도양수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은 허가가 떨어진과 동시에 차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가 나온과 동시에 바로 영업용 보호판을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1%를 절약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차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취소된 물량이 있을 경우는 영업소에서는 그걸 새로운 구매자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서 좀 일찍 좀 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차량은 어차피 있고 이제 차는 바로 언제 출고된다고 그러셨죠? 어제 계약을 했으니까 뭐 빠르면 오늘 연락 주기로 했는데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하시면은 어차피 그 신차 영업 사원들은 지금 차가 매칭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금요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신청은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 수, 목, 금, 그거 딱 맞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접수를 보통 저희들이 하루에 보면은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개 접수를 합니다. 아, 그래서 임시 넘버를 달고 나온다고 그랬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영업용제가 단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또 특장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장. 그때 임시 넘버를 반납을 하시게 되면 카테고가 안 나옵니다. 네네.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영업용 번호판을 바로 부착하실 거 아니에요? 바로 부착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진행 사항만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얘기 다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난방값은 이제 3,130만 원이고요. 영업용 번호판 1차 이전 비용하고 대행료 30만 원. 협회 가입비 그 준이원으로 했을 때 10만 원. 그죠? 10만 원 했을 때 70만 원 해서 총 금액이 3,2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은 100만 원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100만 원은 그 지금 남양주 시청에 서류 접수를 하고 나서 양도양수 서류 접수합니다. 접수하면은 그 접수증이 나와요. 접수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 인터넷에서 보셨죠? 봤습니다. 예, 어제도 이제 우리가 바로 접수한 게 있으니까 접수증 뭐 간단합니다. 접수증을 그 확인을 하시고 잔금을 그날 바로 지급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잔금을 언제 지급? 잔금은 그 접수증 확인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접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오늘 이제 접수증을 확인하고 바로 잔금이 입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제가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올 때는 계약금 넣고 접수증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서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 잔금을 치료라고 써있길래 그 부분은 내가 이제 여쭤본 거죠. 그죠. 그 부분은 이제 하는 분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수년간 이게 영업용 번호판을 거래를 해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뭐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이 정확한 뭐 신뢰를 가지고 있는 회사단 말입니다. 그렇죠. 회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물론 저희들도 소비자분들이 당연히 신뢰를 가지고 하시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기는 영업용 번호판이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6개월간은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간. 이해가 되세요? 인수를 안 해가면 잔금을 안 치르고. 그럼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떠한 이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사장님 6개월 리스크네요. 6개월간은 팔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을 못합니다. 일을.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믿지 못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저희들도 손님들 가서 돈을 다 드리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계약금만 주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 저희들도 확인을 다 하니까 소비자분들도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믿으는만 하시면은 거래를 하시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접수증 접수 확인 후 잔금 입금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전라북도 익산시에 접수가 된 부분인데 이렇게 접수증을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남양주시에 어차피 같이 만나실 거 아닙니까? 우리 담당 여기 좀 전에 등록하신 분하고 사장님 만나시거든요. 만나시면 같이 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안산에 가서 아니지 저희 동네에 가서 접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등록하시는 분이 갑니다. 양도 양수. 그러면 양도 서류를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선생님께서 그쪽에 만나셔서 양수 서류를 띄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동시에 접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접수하고 나서 접수증을 확인하시고 바로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서류를 다 띄우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계약할 당시에 서류를 다 요거 가져오십시오라고 하면 다 타오실 거 아니에요. 받아서 우리가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접수증을 보내드리고 받는 방법. 이런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에서 만나셔서 시청에서 만나셔서 서류를 같이 접수를 하시고 접수증 확인하시고 바로 잔금을 입금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나중에 뒤에서 하게 되면은 예. 나중에 제가 취소했을 때 사장님의 피해가 크다는 얘기고. 그렇죠. 저희들이 네.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묶이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돈이 준비가 됐을 때 술을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러면 23년 네. 2월 7일이죠. 네, 7월 6월.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 기간이? 요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담당자하고 약속을 하셔서 네. 뭐 내일이라도 되고요. 아, 접수가? 네, 그렇습니다. 아, 자금 제가 이제 준비할 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 주면 되네요? 그렇죠. 내일 예를 들어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접수하고 보면은 이게 처리 완료 예정일이 있습니다. 네.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가 돼요.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야기 되시잖아요. 예. 3일에서 5일 정도 기다린 다음에 승인이 허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허가가 네. 떨어지면 승인께서 차가 나오죠. 네. 남고 동시에 뭡니까? 달면 되죠. 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임시 보급한 기간이 보통 10일이거든요. 예, 10일이라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매치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딱 업무를 처리해야만이 깔끔하게 업무가 2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하시죠. 오늘 계약금 걸고 예. 8일날 할지 9일날 할지를 정하면 되겠네요. 접수를요? 예. 아니죠. 접수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아,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우리 담당자가 통화를 하셔서 그러니까. 그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계약서만 지금 사장님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예. 네네. 아니 저도 진짜 많이 전화를 했는데 네. 뭐 전문으로 뭐 하는 업체 네네. 남바만. 네. 근데 사실 제일 여기 사장님이 믿음이 가서 일로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예, 이게 개인 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인 거래 소비자분들이 사고 난다고. 자, 개인 거래를 했을 때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남바가 어떤 남바인지도 모르고 변심할 수도 그죠? 어떤 남바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 남바를 사올 때 다 조항들을 만들어 달아서 가져옵니다. 만약 이 남바가 유가 보증수급이라든지 행정처분이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인한테 돈을 몇백만 원 주라고 단서 조항을 달고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기본적인 것은 확인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안에 또 사고 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먼저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분들은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냉동남바를 또 하시는 분들은 냉동남바를 달게 되면 냉동남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거래를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합니다. 냉동 남바가 또 따로 있다. 예, 있습니다. 카고 남바가 있거든요. 냉동 남바가 있거든요. 그 냉동 남바는 나중에 살 때는 사더라도 팔 때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하는 사람만 카고 남바를 사서 나중에 팔 때도 편하게 팔면 되지 않습니까? 카고가 사실 택시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제가 살 때도 편하게 사고 팔 때도 편하게 사고 그런 이제 부분으로 보시면은 팔 때도 뭐 사장님 통해서 팔고 뭐 하면 되는 거. 네, 그렇습니다. 다음 팔 때는 더 쉽죠. 차량까지. 왜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선생님 알잖아요, 이렇게 아니까 뭡니까? 거래라는 게 워낙 대부분 한 90% 이상은 저희들이 오십니다. 예?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제가 이제 적으면 되나요? 예, 이거 사람부터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 두부 작성하는 이거 건가요? 하고 복사를 할 거예요, 제가. 아, 예.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종사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아, 땄는데 안 갖고 왔는데. 네, 그래서 면접 가지고 오셨죠? 네. 예, 그런 면접 주시면 요 핸드폰 번호 가지고 계십시오. 네네. 예. 저도 영업 쪽에만 한 30년 했는데 예. 좀 선선히 살라고 아파트 분양 쪽에만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염증도 생기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렇죠. 업을 이제 욕심 안 내고 슬슬 하면 그냥 먹고는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도 모든 조직이라는 게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여기 상위 10%만 돈 좀 벌고 그러지. 사장님 요 차들 좋은 차가 많이 서 있대요. 그렇죠. 외제 차들 보니까. 예.
예, 하여튼. 사장님이 여기 지금 다 운영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 운영하시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시면은 그냥 보면은 압니다. 아, 내가 이거 한 대 이거. 네, 그럼요. 그러니까 못 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유튜브로 보게 되면 욕한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 전체를 못 보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사장님의 그 블로그 예. 그 양력 보고 예. 제일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게 금액을 떠나서 예.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예. 안전하게 처리되는 데로 네, 맞습니다. 그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편하게 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아, 그 불안하게. 여기 100만 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제 사장님, 그래서 남양주 씨는 걔네들 그 일정을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정부도 제가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정부는. 지금 카톡 보냈거든? 100만 원 입금해 주라고. 나머지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여기가 남바 사장님이 갖고 계셔가지고 양도 양수인을 이제 저기 내 서류 띄어서 여기 양도인 서류 띄어서 남양주에 접수를 한대 시에.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담 중이라서 전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진행이 되니까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어. 오늘 예? 알겠습니다. 그 개념이는 그 계좌번호로 100만 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네. 우리 그 신분증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등록증하고요. 그 세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준비서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그렇게. 네, 예. 네네. 네, 그것도 제가 명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등록증하고 그 세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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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일폰 좀 많이 찾는 사람 많이 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은 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시면 이제 겨울철 비수기거든요, 사실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고 지금 2월달이잖아요. 네, 이제 슬슬. 2월달에 슬슬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매수자가 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꼭 맞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맞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보통 평균 연령이 저보다는 좀 더 많죠. 보통 50대죠, 60대죠. 제 또래 40대, 50대, 60대. 그럼요. 성인 때가 제가 이제 70년생이거든요. 제가 71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정년퇴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선에서 이제 부딪히고 자기 사업하지 않으면 이제 밀려 나오는 나이.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40대, 50대,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은 50대, 60대입니다. 많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시죠. 중고차 딜러는 그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상사예요. 이건 별개 문제고 중고차에 좀 관심이 있어서 사장님이 이제 상사시고 그럼 저희가 여기 또 들어와서 딜러로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차를 사서 아니 이 중고차를 잡아서 또 팔고 여기에다 입금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첫 번째는 그 부분을 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영업에서 최고를 다 찍은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대전도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최고를 다 찍었죠. 뭐 전국에서 랭킹 1위라든지 뭐 그런 건 다 했잖아요. 최연소의 1등 뭐 이런 거. 뭐 다 해봤으니까요. 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 자체가 사람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든다는 게 한 가지 전제조건입니다.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걸 접어두고 누굴 만나냐는 거죠. 누굴 만나서 어떻게 배울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주시면 돈은 봅니다. 아니 사실 제가 중고차 차를 좋아해서 네네. 관심이 있었는데 이 중고차 쪽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한번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이제 작년에 뭐랄까 모든 것들이 보면은 자기 하기 나름인데 사람을 잘 만나요. 금방 처분하시더라고요. 처분하고 어디든지 그거는 뭐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막 사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 싸게 살려고 하는 당연히 그 소비자 심리고 또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게 또 그 뭡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잘 집어와야 되고 또 잘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인데 그걸 잘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위에 이제 사수가 그리고 이것도 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수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틀립니다. 저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라 예. 제가 부딪히면서 한번 배워보라고 하는데 맞더라고요. 예.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1통 갖고도 200 버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어떤 부분을 개척하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나도 야 이게 그렇게 거리가 차이가 나나. 근데 어떤 분들은 뭡니까? 욕을 엄청 하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또 그 이야기 맞아요. 아니 저는 진짜 1000만 원 버는 사람을 봤어요. 예. 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간신히 150, 200 버는 사람도 봤고. 예. 이게 참 정답은 없구나는 건 느꼈는데 입김이 된 것 같아요, 대표님. 아 예.